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4월 10일 목요일 시장 정리합니다. 진짜 글자 그대로 천지개벽 같은 그런 일이 오늘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뉴욕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상호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하자 시장이 글자 그대로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사실 출발할 때는 좀 하락권에서 출발을 한 시장이었는데 중국에 대해서만 125%의 관세를 때리는 거고 그 75개 국가에 대해서는 90일간 10% 관세, 그러니까 일반 관세만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낮추겠다. 이런 이제 발표가 되니까 주가가 이제 상승으로 가기 시작했고, 그동안에 이제 이 관세 정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숏 쪽에 많이 포지션을 가졌던 그런 물건들이 이제 숏커버링 물량이 대거 들어오면서 더 상승을 부추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우는 7.87% 올랐고 나스닥은 무려 12.16%, S&P 500은 9.52% 올랐고 러셀 2000도 8.66%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8.75%가 상승하는 한마디로 뭐 기염을 토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당연히 이제 뉴욕 시장의 영향이고 두 번째는 그 관세 문제는 우리한테도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장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4.42% 상승을 하면서 출발한 뒤에 정말이지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하는 그런 거에 힘입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그 상승세를 더해가는 그래서 아마 오늘 종가가 오늘의 최고가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3,286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6,827억을 순매수했고 반면에 개인이 1조 828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가 2,445.06포인트 어제보다 6.6%나 상승하면서 장을 끝났습니다. 뭐 코스닥도 별반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4.15% 상승하면서 시작된 시장이었는데 아주 초반에 외국인들이 잠깐 매도 포지션에 있었어요. 그 이후에 외국인도 이제 매수로 바뀌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로 지속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지수를 상승시키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1,096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2,011억을 순매수했고 개인만 2,994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가 681.79포인트 어제보다 5.97% 상승하면서 끝났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보면 사실은 오늘 같은 날은 기술적인 분석이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당한 그 외부 충격 일종의 관세 유예라는 그거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스테디한 그 향후 추이를 보려면은 아무래도 다음 주까지는 진행 방향을 보고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율은 많이 떨어져서 이 시간 현재 1458원 40전. 오전보다는 좀 올랐어요. 오전보다는 좀 올랐는데 1458원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총 상위 종목 움직임을 보면 오늘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119억 팔았고요. 기관은 632억을 샀고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제 SK 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KB금융, HD 현대중공업 이런 것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샀고 기아하고 셀트리온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판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보면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매수한 종목이고 HLB,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고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이제 섹터를 보면 오늘 이제 뭐 코스피에서는 떨어진 종목이 47개 종목뿐이 안 되니까 대부분 섹터가 다 올랐지만 이제 주요하게 그 큰 폭으로 오른 몇 개 섹터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온실가스 탄소 포집 그 CCUS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거는 오늘 이제 국회에서 국회 기후특위가 구성이 됐죠. 이제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1년 동안 활동할, 그래서 오늘 이제 활동 개시를 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온실가스 문제 이런 것도 이제 좀 자주 화두에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전선하고 전력 설비가 오늘 크게 올랐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전통의 경쟁력이 확보된 기업이다. 더군다나 이제 관세가 유예되면 안 받을 수가 없고 그 후에 90일 이후의 걱정은 우리가 지금 할 필요는 없죠. 근데 만약에 90일 이후에 높게 붙인다고 하더라도 아마 상당히 미리 구매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미국이 굉장히 지금 일렉트리시티 쪽에 문제가 있어서 전선하고 전력 설비는 어쩔 방법이 없다. 어쩔 방법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관세 유예가 터지자마자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제가 여러 차례 이제는 이제 이런 것들에서도 우리 매매원칙으로도 살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투자가 오늘 이제 올랐는데, 이거는 이제 그 이재명 민주당 그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을 내일 하는데 그 선언을 위한 영상이 이제 미리 좀 나왔어요. 근데 이제 K 이니셔티브를 얘기하면서 국가적인 대대적 그 기술 투자를 강조한 것 때문에 이 창투사 쪽, 뭐 이런 쪽이 좀 크게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밸류체인이죠. 뭐 오늘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좀 팔긴 했지만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반도체 밸류체인 뭐 막 이렇게 쭉 내려가서 소재 장비까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그 반도체 품목에 대한 품목 관세는 언급이 없어요. 이제 곧 하겠다는 그랬지만 아직까지는 없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판단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 이런 상황에서 이 품목별 그 관세 부과도 좀 지연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이 판에 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뭐 이것도 소재 장비까지 오늘 전부 움직였는데, 이거는 이제 그 국내 전기차 구매 시 세제 혜택을 확대하겠다. 이게 뭐냐면 전기차를 이제 많이 사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일종의 이것도 이제 그 경기 부양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2차 전지가 좀 살아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제 오늘 2차 전지 관련도 뭐 소재 장비까지 전부 오르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빼고선 얘기할 수 없는 게 또 조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선, 전력설비, 조선, 방산 이런 거는 그냥 뭐 버티면 된다 이런 얘기 이제 자주 드렸었잖아요. 근데 조선은 뭐 역시 우리나라 얘기할 때 빼고선 얘기할 수 없는데,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조선 쪽은 외국인도 기관도 전부 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오후에 미국 LNG 업체하고 우리나라 그 조선 3사가 LNG 운반선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다. 수주 협의 12척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트리거 역할을 하면서 조선도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뭐 빼놓을 수 없는 거 로봇 오늘 또 그랬고, 방산, 해운도 이제 위축됐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관세가 유예되면 아무래도 물동량 걱정이 좀 덜해지니까 유리기판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코스닥에서는 97개 종목, 코스피에서는 47개 종목만 빠지고 나머지는 전부 오르던가 뭐 보합이던가 뭐 그렇게 오늘 나타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정책에 대한 전략적 수정이죠. 예, 전략적 수정. 뭐 처음부터 예상했다고 다 기획하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거기서 일단 시장이 환호했고, 또 그동안에 그런 걱정으로 숏 포지션에 있던 것들이 급하게 정리하는 그런 물량까지 합쳐주면서 오늘 크게 상승한 날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이렇게 뭐 어제 새벽에 난리가 났었고 저도 이제 오전에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급하게 8.15 모니터에 가서 녹화를 하고 뭐 오후에 이제 나오겠죠. 기회 되시면 좀 보세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어제까지의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날 것 같이 그냥 서로 마주 보면서 막 미국 중국이 이렇게 달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일단은 이와 같은 관세 전쟁이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후퇴. 이건 후퇴가 맞습니다. 이게 전략적 후퇴. 뭐 본인은 계속해서 아니라고 그러고 처음부터 다 계획하고 있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뭐 어쨌든 간 그걸로 말미해서 그것 때문에 종목도 아니고 지수가 막 10% 이상 나스닥 지수가 그렇게 오르는 이제 그런 급등을 우리한테 이제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어제 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긴박하게 발표했을까? 근데 이제 그 여러 설이 있지만 사실은 그 본인의 SNS에 지금이 주식 산 때다 얘기하고 몇 시간 있다가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그거 갖고 또 문제가 됐겠죠. 미리 산 거 아니냐, 뭐 어쩌고 그런데. 어쨌든 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최근에 상당히 미국 행정부의 고민거리였다는 거죠. 이 관세 정책이. 왜냐하면 웬만하면 중국도 물러설 줄 알았는데 중국이 뭐 죽자 살자고 계속 나오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이 받는 데미지 반대급부적 사이드 이펙트죠. 이것도 상당하다. 이렇게 이제 느끼고 있는데 결국은 이번 그 관세 정책의 전략적 후퇴는 그 이번 관세 정책에서 가장 그 시급하고 아킬레스건이 채권 시장이에요. 그 컨트롤을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중국도 하고 뭐 일본도 은근슬쩍 팔고 뭐 그랬다 그랬는데 미국 국채 이제 1위 보유국가 일본이고 2위가 이제 중국이니까. 근데 어쨌든 간 그 전략이 굉장히 주요했다. 근데 뭐 우리가 이제 그거를 뭐 루머로 나오니까 정말 중국이 팔고 또 뭐 시장 뭐 그 자기네들 그 앵화 방어하고 뭐 그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뭐 일본도 엔화 방어하고 관세 때문에 팔았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사실은 중요한 게 누가 파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그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시장이 경기 후퇴를 우려해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장기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게 이게 문제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행정부를 압박하고 점차적으로 그 얘기들이 이제 점점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공화당 안에서도 그렇고 주변에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어제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제가 이제 미국 국제 응찰일이잖아요. 근데 어제 만약에 응찰이 평균 응찰률보다 떨어지면 이게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정말 크게 붕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평균을 넘었어요. 간접 응찰률도 평균을 넘어섰어요. 그 얘기 뭐냐면 이제 이거 발표되고 나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후퇴했다. 전략적 후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그 75개 국가들은 보복 관세를 하지 않았다. 근데 뭐 보복 관세 한 대도 있어요. EU도 했고 뭐 한 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퉁쳐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 나라는 우리랑 협상을 원해서 한국, 일본도 거기에 해당하죠. 우리 이제 보복 관세 안 하고 협상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원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말을 듣고 꼬리를 내려서 그러면 이제 이들 나라하고 구체적인 협상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트럼프가 직접 참여해서 협상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90일을 유예한다. 얘기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관세를 딱 때리면 니네가 그걸 듣고 보복 관세를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듣고 니네 의견을 얘기하겠다고 우리한테 와서 조아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아린 데는 봐주고 90일. 중국은 니넨 고생 좀 더 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딱 중국만 이제 지목해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중국은 이제 오히려 125%로 강화된 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트럼프가 취임하고서부터 지금까지 해온 관세 전쟁의 일막이 이제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낮에 그 중국에서 나오는 그 얘기들을 보니까 미국과의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갈 거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끝이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같아서는. 그래서 이게 이막으로 들어간 거지 완전히 정리된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고 정리할 거면 처음부터 부딪히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뭐 패권 다툼이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트럼프가 뒷걸음질을 쳤다. 우리가 아는 트럼프로서는 절대로 그럴 것 같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성격상 그러리라고 생각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 물러나기 힘들겠다 이랬는데 사실상 이거는 뭐냐면 심각한 후유증.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세 정책이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감지한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계속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일종의 전략적 후퇴라고 얘기하지만 그 의견을 이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이번에 한 번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이 어렵지 이제 여러 가지 뭐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창피하지 않게 트럼프가 뭐 이렇게 하는 이유. 그래서 이 관세는 이제 또 새로운 국면으로 해서 해결될 때까지 이어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트럼프한테 불리해요. 이 관세 정책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시간 싸움이다. 시간 싸움인데 그걸 버텨내려면 미국이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높은 관세, 상호 관세로는 못 버텨내요. 그러니까 일단 일반 관세 10%로 내려놓고 그리고 정신 차리고 재정리해서 다시 하자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차피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취임되고 이제 또 90일이 지나면 또 석 달이 지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계속 이렇게 되니까 좀 말빨이 약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제 자꾸 나올 것이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어차피 뭐 90일 유예한다고 그랬으니까 물론 이제 트럼프 성격상 니네는 뭐 우리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나라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뭐 어디는 또 때리겠다 이럴 수도 있는 그러기도 충분한 사람이지만 일단은 지금 얘기를 해놨으니까 이 관세에 대해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심한 스트레스는 일단 피해간다. 그것도 한시적이지만 90일 동안. 90일 동안은 일단 어떻게 보면 보장받은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움직임에서 드러났고 제가 아까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름대로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섹터들 있잖아요. 그런 섹터들은 상당한 회복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종목들 뭐 오늘 올라와도 아직 뭐 그 매수 신호를 만들지 못한 것들도 많은데 계속해서 뭐 내일 뭐 또 내주 이렇게 이어가면서 종목별로 하나씩 그게 이제 매수 시그널을 주는 종목들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이제 전제되는 게 그런 거죠. 그 경쟁력이 있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한 가지는 우리한테 좀 다행인 건 뭐냐면 다행히 이제 우리가 그 6월 3일 날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하니까 새로운 정부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새로운 정부가 나오니까 그리고도 또 한 달이 남으니까 좀 이제 우리가 좀 새로운 정부가 전열을 좀 가다듬어서 좀 협상에 제대로 좀 나설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었다. 그것도 이제 우리한테 상당히 득이고 또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든 마찬가지지만 일단 그 새로운 정부의 특징이 뭐냐면 강력한 경기 회복 드라이브 정책을 쓸 거예요. 초반에. 그걸 안 하면 그냥 주저앉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쓸 거다.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되는 수혜주 정도 이거는 이제 서서히 신경을 써갈 필요가 있지 않나.
대선 관련으로 누구 안다 동창이다 이런 거 말고요. 정책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것들을 뭐 당장 사라는 게 아니라 서서히, 제가 말씀드린 서서히, 뭐 오늘 올랐다고 해서 급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예, 서서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가 오늘은 주가가 올라서 참 다행스러운 날이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